프랑스 철학자 카뮈의 말처럼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 순간적인 푸념일 수 있고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일 수도 있다. 내 삶이 꽤 괜찮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지만 많은 부분들이 허무하고 의미 없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고 좀 더 성숙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이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허무한 감정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한다. 나의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시작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 쉽다. 내가 만약 유럽의 중세 시대를 살고 있다면 삶의 허무함을 느낄 일은 없을 것이다. 500년 전 유럽인들에게 삶의 의미란 그저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물어볼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며 의문을 가질 필요조차 없었다. 인간은 그저 신이 나에게 준 소명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과학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세상의 원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설명해 준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자연의 신비를 풀 수 있게 되었고 날씨의 변화와 같이 한때 신의 섭리로 여겨졌던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해졌다. 이를 토대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의미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했다. 그리고 과학의 시대의 역설적인 결과는 과도하게 많은 지식에 대한 부담감이다. 이제 우리는 천체물리학과 우주론 덕분에 우주의 광대함을 이해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주의 광활한 영역에서 매우 사소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00억 년이라는 나이를 지닌 우주에 비교했을 때 인간의 인생은 찰나에 불과하다. 끝없는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는 한없이 미미하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저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하다. 세상의 흐름에 나의 인생이 쉴 새 없이 휩쓸려 다닌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속에서 나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대출금의 이자는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내가 사소한 존재라는 사실은 개인의 인생을 비추어 보았을 때 허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세상의 복잡한 원리들이 작용하여 삶의 원리를 좌우하고 휩쓸려 다닐 뿐이다. 다양한 매체들은 우리의 삶이 더 넓은 세상과 얽혀 있으며 그 속에서 개인이라는 존재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알려준다. 우리 시대의 깨달음은 인간 모두가 공통적으로 믿고 의지할 만한 가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신념과 개념은 시시각각 변하고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모두 달라지게 된다. 즉, 인생에서 모두가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가치들이 있었다. 가족의 의무 또는 출산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이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신념이었다. 내가 선택한 회사에 충성하고 정년 퇴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현대의 가치는 이런 신념들을 뒤집었다. 결혼과 출산은 인생의 선택이고 직장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신념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굳건하게 믿어왔던 생각들이 무너지면 삶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 시대는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허무함을 느끼기 쉬운 환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내 삶에 대한 질문이 떠오를 때 답을 미루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바쁨은 인생의 단기적 안심장치이며 내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잠시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뿐이다. 사람들은 삶이 무의미하고 지루하다고 생각될 때 답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바쁘게 살아간다. 잠시라도 여유가 생기면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TV를 켠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내 인생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여유 시간을 잡기 위한
온갖 콘텐츠 사업이 등장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멋진 인생을 들여다보게 하고 소비의 쾌락을 느끼기 위한 쇼핑, 시선을 사로잡기에 최적화된 게임들은 나의 하루를 빈틈없이 채운다. 이렇게 별일 없이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인간관계, 건강, 재정적인 어려움 등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세상이 나에게 의미를 줄 수 없지만 나만의 의미는 내가 자유롭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했던 것처럼 의미를 찾는다는 건 그저 내가 의지를 갖고 선택하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무의미함을 느끼기 쉬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다만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나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굳건하게 세운 삶의 의미는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를 지탱하게 해주는 주춧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핀란드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프랑크 마르텔라는 10년 동안 철학, 역사학, 심리학 등을 기반으로 의미 있는 삶을 회복하는 4가지 도구를 발견했다. 첫 번째 도구는 관계 맺기다.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다고 느낄 때 삶에서 다양한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주에 비한다면 내 인생은 한없이 가볍겠지만 내가 강하게 맺는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깊은 의미를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경험들이 삶의 큰 의미들로 다가온다. 식사를 함께하고 나누는 대화들, 인생에서 축복 같은 추억들은 삶의 커다란 풍요로움을 선사한다.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부모님과의 관계, 갓 태어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 역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는 대체 불가능하다. 자녀에게 누구든 선물을 사줄 수 있지만 부모의 정성스러운 양육의 손길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가까운 관계에서는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한다. 의미 있는 관계들은 나의 본능에도 각인되어 있다. 인간은 무리지어 살고 서로를 돌보도록 진화했다. 내 인생을 중심으로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본성이다. 우리의 뇌는 사회성을 추구하도록 회로화되어 있고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설계되어 있다.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 퐁티는 말했다. 인간은 서로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려고 한다. 우리는 나 자신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을 아낀다. 부모가 되면 자신보다 자녀의 건강과 삶을 더 살피게 된다. 심리학, 생물학, 신경과학, 행동경제학까지 어느 영역을 들여다봐도 인간은 친밀하고 서로 보살피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증거로 가득하다. 관계 맺음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이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느끼는 친밀감은 인생의 의미를 강화시켜준다. 개인주의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만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타인과 관계 맺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다면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에도 집중해야 한다. 두 번째로 내가 이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여들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 내 인생이 매우 의미 있다고 느껴진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마하트마 간디, 넬슨 만델라, 마더 테레사 같은 인물들의 공통점은 전 세계의 사람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와 유사하게 주변을 둘러보면 소방관이나 간호사 또는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타인의 삶에 귀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내가 선의를 베풀었다면 내 삶에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다는 보상으로 돌아온다. 의미를 위해 넬슨 만델라처럼 거창하게 나라를 구할 필요는 없다. 아주 작은 기부만으로도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인생에서 의미를 느끼는 순간은 소소하고 평범하다. 내가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해주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자.
배우자를 위한 소소한 이벤트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에게 위로를 건네주던 순간일 수도 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나의 하루를 더 기분 좋게 만든다. 자원봉사 활동, 기부, 이웃에게 도움 주기 등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 보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의미를 느껴볼 수 있다. 세 번째 도구는 내가 선택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유다.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여행을 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활동들이 있다. 삶의 의미를 느끼고 싶다면 세상의 무언가와 연결되어야 한다. 연결되는 대상은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면 더 좋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추구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한다. 내가 선택한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의 근원이 숨겨져 있다. 자율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고유한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자율성은 인생에 대한 충족감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하며 활력과 에너지를 느끼게 해준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 철학자 로런스 베커는 자율적인 사람의 인생에는 측정과 비교가 불가능한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과 돈은 한정되어 있고 삶의 자율성이 전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이 인생에는 제약이 있다. 미국의 작가 스티븐 코비는 말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대응할 수 있는 내면의 선택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 안에는 성장과 자유가 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에 있어도 나에게는 힘이 있다.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씨앗이 있는 것이다. 나의 행복과 인생의 의미가 외부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게 놓아둔다면 삶은 쉽게 무너진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인생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쳐도 고요하게 머물 수 있는 아파테이아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아파테이아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반응하고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휘둘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인생에서 내가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느끼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자유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 외에도 나에게 일어난 상황들과 환경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지도 포함된다. 진정한 자유란 결국 내가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갖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헤쳐나갈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도구는 내가 선택한 분야에서 성장하고 마음껏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탁월함에는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내 마음을 뒤흔드는 책을 읽을 때면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저절로 생긴다. 재능의 탁월함과 삶의 의미는 연결된다. 철학자 존 롤스는 인간은 자신이 발견한 능력을 성장시키고 세상에 펼쳐내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펼쳐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인생에서 유능함, 능숙함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은 내 삶을 더 의미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육체적으로 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야 인간의 생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떤 일을 잘 해내면 좋은 기분과 만족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고 학습하게 되도록 진화했다. 학습과 개인의 성장은 높은 만족도를 느끼게 하고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생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운동선수나 예술가들이 도전정신을 자극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했을 때 깊은 몰입의 상태를 느낀다고 말한다. 인간은 몰입 상태에서 내적으로 즐겁고 황홀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도 유능하고 능숙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꼭 세계에서 최고가 되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타면서도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가는 요령이 생기면서 느낄 수 있고 독서를 할 때 책을 완전히 이해되는 경험을 하면서도 느낄 수 있다.
인간은 그 무엇을 하든지 성장하고 학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성취감을 온전하게 느끼고 성장해 나아가면 된다. 물론 일상을 넘어서 사회에서 꿈을 펼쳐보는 것도 좋은 시도다. 직장에서 승진이나 창업을 통해서 성취를 경험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다. 지나치게 어떤 일의 결과에만 매달리는 것보다는 과정 중간에 무엇을 얻었는지 뒤돌아보고 중간 결과물이 무엇이었는지 느껴보는 것이다. 내가 만든 결과물이 조금이라도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격려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성장하고 학습하면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 된다. 삶은 언뜻 보면 무의미해 보인다. 우주는 광활하고 나의 삶이 의미 있다기보다는 그저 작은 입자에 불과한 것 같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가치관 신념들은 끊임없이 변해간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에 의해서 내 인생은 사정없이 휘둘리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충분히 삶의 의미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어느 순간은 허무할 수 있지만 나에게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만의 세계를 만들면서 살아가면 된다. 이를 위한 4가지 도구를 정리하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배려한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내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을 향한 선의를 충분하게 표현해 본다. 기부활동, 자원봉사 활동도 좋다. 그러면서 내가 선택한 방식대로 살아갈 자유를 누린다. 물리적인 자유보다 내가 자유롭다는 내면의 감정들을 더 살피며 좋아하는 분야에서 마음껏 역량을 기르고 성장해 본다. 특별한 결과가 없더라도 중간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을 마음껏 느끼면서 삶의 의미를 고양시킨다. 삶의 의미를 나와 가까운 곳에 놓아두는 것이다. 그렇게 인생의 의미라는 바퀴가 돌아간다.